자, 반갑습니다. 9주차 1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지금 적분, 부정적분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오늘 우리가 페이지 158페이지부터 정적분을 새롭게 진도를 나가게 될 건데, 일단은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 160페이지, 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수학적인 기호가 막 난무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도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상기시킨다 배웠던 내용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그 상기시킨다라는 느낌으로 설명을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야 새롭게 이 적분을 접하게 되는 학생들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정적분을 먼저 논하기 전에 구분구적법이라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간단한 예를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건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요렇게 우리가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편의상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가져오고, 자, 여기 0에서 자, 여기는 1까지 우리가 가장 간단한 예를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1까지 지금 정의되어지는 이 부분에 지금 x제곱으로 x축으로 둘러싸인, 그러니까 x제곱과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라고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는 s라고 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먼저 주어진 정의역을 n등분 해보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n등분 해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식 자체를 우리가 일단은 분점을 각각 x1, x2, x3 이렇게 하고, 자, 얘를 xn-1이라고 하고, 우리가 0을 우리는 x0, 그 다음에 1을 xn이라고 일단 한번 둬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직사각형들의 합을 이렇게 구성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는 자, 조금 이 s보다 조금 못 미치게 이렇게 직사각형들의 합을 한번 구성해 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s보다 조금 넘치게 이렇게 직사각형들의 합을 한번 구성해 보자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일단은 조금 모자르게 그린 직사각형들의 합을 스몰 m이라고 하고, 좀 넘치게 그린 직사각형들의 합을 라지 m이라고 했을 때, 이 스몰 m과 라지 m 사이에 그 관계가 s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일단 넓이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각각 이제 스몰 m과 라지 m을 n에 관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뭡니까? 이 구간의 길이가 1인데 이 구간의 길이 1을 n등분 해준 거니까, 일단 요 가로 길이 하나는 무조건 뭡니까? n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x1 같은 경우는 n분의 1, 얘는 n분의 2, 얘는 n분의 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얘는 n의 n-1, 그 다음에 얘는 n분의 n이니까 당연히 1이 되겠죠. 네. 요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라지 m의 값부터 먼저 스몰 m부터 먼저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스몰 m은 우리가 일단은 뭐예요? 가로의 길이는 전부 다 n분의 1로서 같겠죠. 그 다음에 자, 세로의 길이는 각각 뭐가 되냐면 요런 식으로 이 x1, x2, x3 그 다음 어디까지 xn-1까지의 그 함수값들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직사각형들의 세로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먼저 시그마를 표현하기 전에 한번 식을 나타내 보게 되면, 자, n분의 1
그 다음에 자 n분의 1을 먼저 집어넣은 값. 그 다음에 n분의 2를 제곱을 집어넣은 값.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n분의 n-1을 제곱. 이렇게 해준 게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게 되면 n분의 1의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그죠? 예. 그죠? 예, 요렇게. 그 다음에, 자, n-1까지. 요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변하고 있는 숫자를 우리가 계산해, 초점을 맞춰보게 되면, n분의 ki 제곱. 요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게 되면, n분의 1에, 자, 그 다음에 n제곱분의 1은 밖으로 나오겠죠. k가 지금 바뀌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의 k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식 자체는 자 어떻게 나올 거냐면 자 6의 n 세제곱이 될 거고요. 시그마 공식 k제곱 공식을 써주게 되면 n에 n-1에 2n-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라지 m의 값을 우리가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n분의 1에 자 이제는 함수 값들을 어떤 걸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떤 걸 한번 집어넣어 보면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이게 사실상 k가 1이 아니라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되냐면 자 이거 제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 여기는 자 n분의 1이 있지만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n분의 0의 제곱도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 라지 m을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함수값이 일단 x1부터 시작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n분의 1의 제곱 n분의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n분의 n의 제곱까지 더해준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n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n분의 k 제곱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것도 계산해 보게 되면 6n의 세제곱에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시그마 k 제곱 공식은 이제 여러분들 좀 혹시나 까먹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따로 적어 드릴게요. 시그마 k의 1부터 n까지의 k제곱은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뭐예요? 이건 지금 n-1이니까 여기 n 자리에다가 각각 n-1을 집어넣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요거의 n 세제곱 분의 n의 n-1 2n-1 요것이 요거의 n 세제곱 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s가 지금 뭡니까? 이 넓이 두 개 사이에 있다고 생각해 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뭡니까? 이 s라는 넓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그 직사각형들을 지금 n등분 해준 거를 엄청 잘게 쪼개주자라는 겁니다. 엄청 잘게. 그러니까 엄청 등분을 많이 시켜보자라는 거죠. 근데 그 등분을 많이 시켰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지금 이것도 어디로 간다? 6분의 2로 가고요.
이것도 어디로 간다? 6분의 2로 가죠. 예. 따라서 우리는 S가 뭐가 된다? 6분의 2, 3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주는 게 이제 바로 구분구조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해주자니까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조금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구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배웠던 게 이제 부정적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뭐다?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온 내용인데, 일단은 좀 뒤에 나온 내용 먼저 본 다음에 조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자 일단 이 파트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좀 최대한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168페이지에 정리 4.2.6을 한번 볼게요. 정리 4.2.5, 그 다음에 4.2.6을 좀 같이 볼게요. 일단 만약에 주어진 구간이 폐구간이고 그 폐구간 안에서 연속이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죠. 라지 fx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인테그랄 a에서 x까지의 ft dt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이 라지 fx는 결국 뭐다? 이 안에 있는 이게 스몰 fx의 스몰 f의 원시 함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냐면,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따라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원시 함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 라지 fx는 미분한 형태의 결과가 바로 뭐가 된다? 스몰 fx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럼 요 사실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 우리는 뭐다? 정리 4.2.6에 나와 있듯이, 자 A에서 B까지 fx를 적분한 바로 요 결과는 우리는 어떻게 부정적분을 구해준다라는 거죠. 부정적분을 구해줘가지고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라? 윗끝이랑 아래끝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뺀 값이 바로 뭐가 된다? 정적분의 값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지금 뭐냐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거든요. 이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인데 굉장히 미적분학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정리입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기본 정리.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먼저 나왔냐면 사실 뭐예요? 우리가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는 거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참고를 하자면 이 도형의 넓이는 사실 기원전부터 다뤄왔던 학문이거든요. 기원전부터 다루어온 학문. 그러니까 뭐 기하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원 전부터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왔던 학문인데, 그러면 결국에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앞서 배우기를 도형의 넓이를 결국에 정적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뭐냐면 그 쭉 넘어가서 이제 거의 18세기? 19세기?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분이 나오게 된 그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이거 다음에 이제 미분이 나왔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배우기 편하게 하려고 처음에는 미분을 배웠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적분을 배우게 되는 건데,
원래 시작은 도형의 넓이를 먼저 다뤄왔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미분에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냐면 바로 그 미분하기 전에 함수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는 그 부정적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도 요까지는 지금 뭐냐면 지금 부정적분이랑 그 도형의 넓이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예. 그냥 도형의 넓이는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미분은 또 미분 따로 함수에 대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부정적분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다. 그러니까 미분의 역연산으로서만 우리가 부정적분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뭐다? 도형의 넓이를 부정적분을 이용하여서 구해줄 수 있다라는 정리거든요. 그래서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게 이제 발견되고 나서 우리는 뭡니까? 적분을 계산할 때 부정적분을 계산해서 윗끝 아래끝 넣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 지대한 수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엄청 지대한 발견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학이 역사적으로만 보게 되면 일단은 도형의 넓이, 그러니까 정적분이라는 개념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미분은 그 다음에 18세기, 19세기 이때 이제 뭐 나온 게 이제 미분이란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게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는 정적분이랑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부정적분이라는 게 나왔고 그래서 그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도형의 넓이를 구해줄 수 있다는 것이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거든요. 그래서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발견됨으로써 이 미적분학이라는 학문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굉장히 수학의 그 지대한 발견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다? 이 결론만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 결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적분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라? 부정적분을 구해줄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분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됐죠? 네. 그럼 이렇게 두고 나서 하나씩 볼게요 한번. 그래서 일단은 예제 4.1.1하고 예제 4.1.2는 여러분들 쉬우니까 한번씩 직접 한번 해보시고 자 예제 4.2.1하고 예제 4.2.2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조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무스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연히 적분의 그 성질들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죠. 당연히 165페이지를 다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자 페이지 16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 예제 4.2.2의 밑에 나와 있는 문구가 있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요 성질 하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1번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는데 만약에 위끝 아래끝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부호가 이렇게 반대가 된다는 사실. 이게 이제 정적분의 성질 중 하나였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A랑 B가 같다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fx는 그 넓이가 이제 안 생기는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값이 0이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 정리 4.2.2는 뭐 그냥 그겁니다. 위에 함수가 있다면 당연히 적분한 결과도
그 위의 함수를 적분한 결과가 더 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제가 여기서 좀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정리는 정리 4.2.4. 정리 4.2.4.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A에서 B까지의 적분한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이 A와 B 중간에 있는 C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간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A에서 C까지의 fx, dx. 그 다음에 더하기 C에서 B까지 fx, dx.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C라는 점이 꼭 A와 B 사이에 있는 수가 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C는 사실 뭐냐면 단이 아니라 C는 임의의 실수면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 맞게끔 이렇게 구간 쪼개서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좀 인지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속 이 아이클라우드 이거 패드 이거 계속 안내문이 뜨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좀 여러분들 조금 영상 보시는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 169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서 예제들이 막 있는데 그 예제들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페이지 169페이지입니다. 일단 예제 4.2.5를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인테그랄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제곱 x dx.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했었죠.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자, 적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자, 일단은 미분에서 시컨트 제곱 나오게 해줄 수 있는 거는 탄젠트 x니까 탄젠트 x를 이렇게 부정적분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탄젠트 4분의 8은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을 집어넣게 되면 0이니까 답은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적분을 계산해 줄 수 있다는 부분 되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그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도 일단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저 뭐 깜빡하고 넘어갔네요. 자, 정리. 자, 4.2.4. 자,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앞에서 배웠던 그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 일단 뭐예요? 일단 평균값 정리, 값 정리가 뭐냐면은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fx에 대해 우리는 뭐예요? b-a fx 자, fb-fa 평균 변화율이죠. 자, 미분 계수와 같아지게 되는 c가 어디에 존재한다? a와 b에 존재한다는 게 평균값 정리였잖아요. 그럼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원시함수로 바뀌는 겁니다. 이 f라는 것이 전부 다 원시함수로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면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b-a는 분의 자 라지 fb 라지 fa는 자 라지 f 프라임 c 이렇게 되겠죠. 근데 라지 f를 미분한 형태가 스몰 f니까 fc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만족시키는 c가 AB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이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는 FC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게 뭐였어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f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fc의 b-a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는 거. 이거인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것이 적분에 관한 평급 정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예제 4.2.6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4.2.6을 보시게 되면 구간 0,1에서 정의된 함수 4x 3승에 대하여 정리 4.2.3에서의 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적분에 관한 변값 정리 4.2.4가 아니라 죄송해요. 너무 헷갈리네. 정리 4.2.4가 아니라 정리 4.2.3이 되겠네요. 2.3. 그러면은 이 정리 4.2.3을 이용해서 C를 구해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A는 0이고 B는 1이 되겠네요. 그럼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가 지금 4x 3승 dx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자 4x 3승에다가 c를 집어넣은 거. 그러니까 4c의 3승. 이건 1 마이너스 0. 이것을 만족시키는 c가 어디 존재한다?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이 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c의 값을 이 구간 안에서 찾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풀어보게 되면 자 좌변을 먼저 계산해 보게 되면 자 좌변을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x의 4승에 1, 0이 될 거고요. 이것이 4c의 3승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4c의 3승이 1이 되고요. c의 3승이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c의 값은 세제곱근 루트 4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적분에 관한 평값 정리도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제 4.2.7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4.2.7 한번 풀어보면은 자 예제 4.2.7을 보시게 되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2의 x분의 1 dx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단 여기서 뭐예요? 2의 x를 t로 치환해야 되겠죠. 2의 x를 t로 치환해 주게 되면 2의 x dx가 dt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2의 x를 t로 치환한다 했으니까 결국 우리는 뭡니까? dx는 t분의 1의 dt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식 자체를
죄송합니다. 아, 치환적분법은 이건 나중에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한번 적분 한번 해볼까요? 에이, 이건 이렇게 되겠네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2의 마이너스 x d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 적분을 미분을 했을 때 2의 마이너스 x가 나오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피적분하면서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럼 실제로 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을 미분해 주게 되면 2의 마이너스 x승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분의 1의 마이너스에 자 0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다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예제 4.2.8을 한번 풀어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뭡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x제곱 플러스 4분의 1 dx입니다. 네. 물론 이거 삼각치환법으로 우리가 써보도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 뭡니까 탄젠트 인버스 x를 미분한 형태가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 보세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그럼 탄젠트 인버스 x가 아니라 탄젠트 인버스 a분의 x 요걸로 미분한 형태가 어찌 되겠어요? 똑같이 1 플러스 a분의 x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뭡니까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한 형태를 곱해줘야 되겠죠. a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이 식이 결국 뭐예요? a분의 a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자 a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a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지금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인테그랄 이거는 결국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 a가 지금 2인 형태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2를 곱해주고 그러니까 잠시만요. 아이고 이렇게 할게요. 다시 자 원래 식이 요거이거든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에 자 x제곱 플러스 4분의 1의 dx인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잖아요. 2분의 1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의 2 dx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거 자체는 뭡니까? 2분의 1의 탄젠트 인버스 2분의 x에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집어넣은 값이 되겠죠. 그럼 2를 집어넣게 되면 1이 돼요. 그러니까 1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탄젠트 값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아이고. 자, 1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탄젠트 값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탄젠트 값 역시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러면은 이게 결국 답은 얼마? 4분의 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계산해 볼 수가 있고. 자, 일단은 예제 4.2.9는 힌트만 드리도록 할게요. 예제 4.2.9 같은 경우는 결국 사인 제곱을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사인 제곱. 우리가 일단은 부정적 부분으로 바꿔주는 게 관건이니까 이 사인 제곱 x를 우리가 적분을 해주게 되면 적분을 해주려면 이거를 우리가 반값공식을 이용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2x로 바꿔준 다음에
부정적분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자 예제 4.2.10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자 절대값 x dx거든요. 이거는 지금 뭡니까? 지금 주어진 구간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인데 정의역이 지금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음수인 구간에서는 함수가, 그러니까 이 절대값 x라는 건 지금 음수인 구간이랑 양수인 구간이 지금 다르게 나오는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비적분 함수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바로 이거 정리 4.2.4를 이용해서 이걸 이렇게 바꿔보자라는 거죠.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이렇게 해주고 0에서 2까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은 음수인 구간과 양수인 구간 쪼개서 생각을 해줬으니까 이 나오는 피적분함수 형태도 다르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 x의 dx, 그 다음에 얘는 양수인 구간이니까 그냥 x dx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각각 적분해서 계산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예. 자, 그래서 9주차 1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치환적분법 역시 마찬가지로 부분적분법이랑 치환적분법 전부 다 앞에서 배웠던 그 부정적분이랑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습만 좀 여러분 해본다 생각을 하고 그냥 빠르게 넘어가고 바로 우리가 이상적분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1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